회의를 하기 전에 다른 분은 좀 뒤에 이따가 발언하실 때 인사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지역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학사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수 도의원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의원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서산시에 대단히 산업체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도 되고 지역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움되는 요인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좋은 부분이 어떤 순기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그들에게 불편한 부대적인 요인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특히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불운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지역구 장승재 선배가 계셔서 사실 앞으로는 만날 수 뒤에서 안현동 위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도의원들하고 상의하면서 도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사실 해왔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해외 출장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곧바로 사장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대책하셨고 공식적으로도 투명을 하셨고 사실 사담으로도 말씀을 나누는데 충청남도에서 행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이 기업을 억압하거나 압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모든 분들께서 평안하고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행복권을 많이 상실하고 또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뭔가 그 안정성이 상실되는 소멸돼가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회사 측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산 산단에서 일어나는 대체적인 어떤 잠깐의 실수들이 그것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에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공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감소되고 우리 지역의 순기능이 확대될 수 있는 걸 기대할게요. 아무튼 전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서 또 기업에서 애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또 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청남도에서 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이렇게 인사 말씀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방향 찾아서 우리 지역과 항상 상생하는 대산의 모든 기업체가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산읍발전협의회가 설명회 대책회의를 좀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산 지역구이시고 서산시의 부의장이시고 장갑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이따가 이제 회의를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이따가 저도 좀 그동안 목소리를 좀 이렇게 적긴 했습니다. 우리 대산 지역에 있는 공단에 근무한 분들도 같은 의견하고 똑같은 대산 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산 공단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좀 좋게 그렇게 함부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산 지역이 좀 인구도 늘고 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가면서 이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하나토탈 사고뿐만 아니라 LG가 됐든 롯데가 됐든 월뱅크가 됐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사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고를 낼까 이렇게 좀 고민도 좀 많이 해봤어요. 이제 의원으로서 문제가 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요구할 걸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하나토탈 같은 경우는 노조 파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 어느 정도 주민들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매일경제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무더기 적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경제 신문도 받았어요. 근데 여지까지도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 정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대기업에 있는 기업이 이런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충격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 이 회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좀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치으로 화학안전사고 대책회의인데요. 왜 이런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지 동의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 페놀 사고가 4월에 있었고요. 5월 17일, 18일 연이어 이틀 동안 하나토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서산시 주관으로 발빠르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났을 때도 5월 20일 날 서산시장님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했는데 정작 최대 이 피해 지역이고 위험 지역인 대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의 좀 이 단체의 대표들이라든가 옆에 계신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산에는 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가지 마라. 오히려 주민이 뭐를 사고를 수습하는데 뭐를 도와드릴까요? 물어를 봐라. 그리고 사고가 완전히 수습이 되면 그때 당당하게 제대로 따지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큰 사고가 있을 때 행정이나 기업에서 너무 대산을 홀대하는 것 같다.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팽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2016년부터 악취 많이 났었잖아요. 그때부터 악취가 상당히 심했고 상대적으로 또 화학 경기는 좋아서 그냥 속된 말로 돈 많이 벌었죠. 그때 이제 주민들은 야 이거가 어떤 큰 사고의 징후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도 있었어요. 그냥 속된 말로 제가 그대로 표현하면 야 방귀 끼다 보면 반드시 똥 싼다. 근데 지금 저는 똥을 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런 그 징후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대책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가서 보게 해주세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시점 한번 기구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거의 무시당했거든요. 행정도 그랬고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상례화돼가지고 이 무슨 사고가 나면 야 이거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도 그냥 일반 민원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이제 주민들은 이거 진짜 큰 사고의 전조증상 같다. 예를 들면 화학공장에서 날 수 있는 큰 사고라고 하면 폭발 사고잖아요. 외국 사례로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산공단에 있는 화학시설들은 너무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대책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골동 밑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간절하거든요. 우리가 과연 여기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떠나야 되냐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고 행정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은 자잘한 사고가 나면 대산 이 주민들은 좀 화도 나고 그랬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수산물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상주포 같은 관광지가 많거든요. 황금산도 있고. 이거 관광 산업에는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널리 알려질까봐 시시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대산 주민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인연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기업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뭐 이런저런 인연들 많이 있어요. 또 피도 많이 섞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기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산 농민들은 기업을 기업이다 주민이다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소리를 내서 기업이 대책을 세우도록 행정이 관심을 갖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게 이런 사고를 더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사고에 대해서 수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서산시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들 굴뚝 밑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사고를 수습하는 대처하는 과정이 너무나 화가 나는 행동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바쁜 농번기도 지났고 사고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산 농민하고 공식적으로 한번 대화를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바로 어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의실이 꽉 찼었습니다. 뭐 누가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저희 발전위에서 그냥 이런 사항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자 총회를 개최합니다 했더니 꽉 메웠었습니다. 꽉 메운 자리에서 저도 뭐 지역에서 한 20-30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안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학안전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바로 어저께. 그래서 이제 공동위원장님으로 옆에 계신 장갑순 서산시 부의장님, 그 다음에 대산농협 김기곤 조합장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장단 권숙범 회장님, 그 다음에 김기진 주민자치회장님, 상산발전협의회 김기봉 이장님이 회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대산발전협의회 김주석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김종학 씨가 저기 오늘 그 명칭을 썼네요. 집행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산공단 역사상 대산읍 전체 주민이 기업을 상대로 대책위를 꾸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의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규모도 약 70명으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충돌 없이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어저께 분위기로 봤고 저 역시도 이번에는 어떤 희생도 치를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걸어가면서 기업의 화학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산시 나와 있고 충청남도에서 오셨나요? 오늘 한 분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 앞으로 앉으시죠. 충청남도에서 오셨고 사실은 방재센터에서도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사고 설명 안 해도 돼요. 대산읍에서 사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원인 알 필요도 없고요. 재발 방지 대책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하고 기업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앞으로 화학사고가 났을 때 곳곳에 있는 화대동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이고 대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지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 지금 더 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원인이다 이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알아갖고 저희들이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화 유증기 사고 때는 학교들도 전부 조기기가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 범위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이 좀 길었는데 그럼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 둘 김현철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여기 여러 주민이나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 먼저 좀 하나 부탁드려 대표는 아니지만 신경 끼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주민들에 대한 본시나 또 여러 기관이나 시장님이나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중요 사항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지금 있는 시스템에 어떤 게 좀 보강이나 보완돼서 더 빨리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이 기본 원칙은 당연히 저희는 중요 사항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보강이나 이런 걸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건 시청이나 이런 행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도 듣고 주민들 대표분 말씀도 듣고 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회사 또 지금 시스템이 저희 회사 단독만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업체 전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되고 개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행정기관과 저희 민간 주민 대표분들하고 차근차근히 의견 나누고 그 의견을 경을 수용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셔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분명히 더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유증기 사고가 났을 때는 곳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대피시키고 병원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사고 났을 때 사실은 독거 주민들은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직원들이 대피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막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지금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근한 예로 독거 주민들은 재난 문자 받고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출을 삼가하시고 집안에서 청문 듣고 대기업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잖아요. 세월호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 방송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미 집안에 전부 다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증기가. 그럼 빨리 집안에서 나가서 맑은 공기들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아주 숨막혀 죽을 뻔했답니다. 나오는 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대책 계획을 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잘 드는데요. 그 뜻 밑에 있는 주민들 얘기는 안 들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뭐 사고가 나서는 잘 아시겠지만 3km 각 4km 각에 있는 분들이 피해보고 뭐 좀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화학물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대책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러고 안심해서 됩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LG화학 폐놀 사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저께 또 프리어스텍 문제도 있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LG화학 안전환기원 박상춘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게 대산 아마 공단이 우리 석역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89년도에 이쪽에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 공장들이 건설됐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LG 석유화학에 근무하면서 이쪽에 이제 지어지는 건설 단계부터 이렇게 봐왔고 지금 아마 올해가 한 지금 28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그 숱한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공장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든 사고는 발생할 그 잠재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공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이 잠재 위험을 최대한 줄여서 사고의 위험성을 이 사고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계속 낮춰가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비상 상황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그런 비상 상황에 대처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건가 하는 쪽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안전환경에 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보면 그 안전환경 쪽에 이렇게 그 분류를 하면 이제 불안전한 행동하고 이제 불안전한 상태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는 게 어떤 그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도. 근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설비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신증설이라거나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설비에 그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거기에 이제 사고 어떤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유지 관리하는 쪽에서도 또 이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잠재 위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처음에 우리 아마 이게 LG 화학 이쪽으로 보면 에틸렌 공장이 40만 톤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에틸렌 기준으로만 127만 톤의 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 거의 뭐 3배 이상 이렇게 공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면 그만큼 위험의 크기는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공장이 그리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어떤 공장을 하는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사고는 기업의 존재의 어떤 존립에 뭐 영향을 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나 어떤 투자 이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관이나 그다음에 그 어떤 또 NGO 단체라거나 이런 쪽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직원들이 가장 먼저 뭐 건강상이나 또 안전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뭐 가장 먼저 심각하게 대응하는 쪽이 또 조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정도 좀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형태든지 국가에 기여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고에 인해서 이렇게 질책을 받거나 또 이렇다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사기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뭐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게 기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도나 시 어떤 이 정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지금 그 민들의 어떤 그런 뭐 회의체나 그런 쪽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저는 해줘야 될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한 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절대 두 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번 그 페놀 누출 사고 관련해서 그 전에도 물론 그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영을 했지만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소홀해하거나 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페롤 거기에 대해 처음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스팀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런 설비에 대해서 오늘 담당 여기 지금 바로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스팀 처리하는 그 설비도 바로 지금 갖췄고 그다음에 위에 그 누출될 수 있는 와이어 이쪽이 뭡니까 탱크 이쪽에 누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와이어를 감아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4차 산업에 대한 그 이 측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체계를 꾸준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게 보면 어떤 설비상의 결함에 의해서 이제 설비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고치려다 보니까 이제 그 끄는 과정에서 이 공장을 끌려면 우리가 제가 한번 끄면은 몇십억에 대한 그 손해가 거든요. 그러니까 이 끄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공정 구역 내에 있는 아니 그 배관이라거나 공정 내에 있는 가스를 이제 태워서 안에 다 비운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수리하고 다시 이제 뭐 원료를 이 PD 내에서 이제 공장을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인데 하여튼 저희가 아마 요즘 그 회사에서 가장 힘든 게 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안전환경을 담당하는 이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든 이 잠재 위험을 줄여 나가는 활동 그리고 동종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업이 할 일, 기업과 행정기관이 할 일, 사실 주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저희들 그 문에 들여서 뭐 항상 야 이것 좀 쳐다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면 뭐 LG화학이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도건리 대중리 주민들한테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대피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획관리계획서에 대피소 보면 학교, 회관 이렇게 해놨거든요. 학교도 조기기가 있고 회관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방독면은 줬는데 사용법도 안 알려줘서 듣지도 못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라. 이상한 말씀들만 하시니까 우리 주민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건 관계부처 그 다음에 기업들 사고 대책이라는 거 재발관계 하실 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 현대올뱅크 자잘한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네, 현대올뱅크 정비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자전 공단에서 몇 건의 사고들이 연속해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기업에서도 실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공단의 공장이 가동 연수가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곧 설비들이 다 사고 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에서는 설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노화돼 가지고 또 부식이 돼서 두께가 얇아졌다거나 또는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24시간 체제로 수리를 하고 또 1년 내지 3년 주기로 공장을 올 가동정지하고 정기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설비가 30년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후한 설비 운전하게 된 부담감은 좀 덜 가셔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오일뱅크에서는 특히 화학 사고가 발생되면은 15분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지역민들한테도 방송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일뱅크만이 아니고 이쪽 4사들이 방송 시스템이 각 기업에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도 한번 누출된 사례가 있어서 방송을 한번 마을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로도 즉시 전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거는 그렇게 방송이나 문자로 지역민들한테 고지를 하고요. 그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사고가 내부까지 확산될 거냐, 아니면 확산이 안 되고 그냥 공장에서만 끝날 거냐, 전이사에 그거를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바깥으로 확산해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공장 이각을 순찰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쪽으로 영향이 가느냐. 그래서 그때 지금 상황 보면은 주민들 대피 장소는 학교라든가 마을 해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어떤 냄새라든가 유해물질이 바람 타고 간다고 그러면 사실 그쪽은 대피 장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직원이 돌면서 상황을 보고 장소를 좀 위치를 바꿔가지고 방송을 해서 직결지를 그런 이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도 하반기에 여기 중방센터에 있는 환경 담당 직원하고 같이 유해물질이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에 주민 대피 관련 절차를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서 실제 아직 시연을 안 했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금년도에 보완을 해가지고 시연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하고 저희 기업하고 또 지역 주민들 대표분들하고 작년에 할 때는 그 절차를 만들 때에 지역 주민 대표분들도 참여시키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때가 농번기도 있고 바쁜 시점이다. 그래서 참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기업하고 관하고 또 지역 주민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절차를 만드는 건 우선 저희 기업에서 만들고 그걸 같이 리뷰하면서 과연 이게 잘 돼 있느냐 좀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사고 대비 물질에 관련돼서는 유해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 고지역에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회 이상 고지역에. 그 화관법에 아주 방법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는 3가지가 있고 시행령의 기태 방법이 있는데 법에 있는 게 3가지예요. 유해관리 계획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집합에서 전달하는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가 그런 방법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사는 이 방법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기타 방법을 했죠. 이장님들 사무소에 가면 함에다가 유해관리법도 통합으로 만들어서 꽂아놓는 게 전부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김웅정 상무님께서 앞으로 그런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은 안 해봤지만 시행을 해본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컬이 이번에 고철 나오면서 롯데케미컬은 사실은 벤젠 사고 수술하고 이거는 크게 사고는 없었는데 이번에 고철 나오면서 도로에 녹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폐자재를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요. 아마 사실은 이번에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 메인 공정에 대한 안전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슷하겠지만 연간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가 막는 400억, 500억대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방심하게 있었습니다. 요즘 메인 프로세스보다는 주공정보다는 저희들이 간과했던 방금 이번에 저희들이 누출 사고는 그런 것처럼 단순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온유 설비를 갖다가 철거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장 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공정에서 뜯어올 때는 다 클리닝하고 깨끗하게 해가 왔는데, 그게 이제 있는 동안에 빗물하고 들어가가지고 미소량 남아있던 공정 물질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95% 이상이 물이었습니다. 거의 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운송할 때 이제 폐기 고철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운반할 때 그냥 실었습니다. 싣고 나오면서 경사진 부분에서 고여있던 빗물이 넘쳐가지고 흘렀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사고를 보고 저희들이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주 공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탱크 야드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장, 폐수 처리장,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그런 또 환경 사고라면 사고고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매뉴얼을 다 바꿨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온유 공정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온유 설비가 있습니다. 온유 설비가 있으면은 철거할 때는 생산해서 인스펙션하고 클리닝하고 공무로 옮긴 다음에 공무 부서에서는 그걸 전부 다 실링을 합니다. 플러싱하고 필요하면 N2로 채워가지고 질소로 실링을 해가지고 가지 배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플랜지 부분에다가 다 밀봉을 하고 그거를 운영팀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누수가 안 되도록 콘크리트 베이빙을 다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거를 이제 환경안전팀에서 수시로 페트롤 돌면서 비닐이나 실링 부분이 빗물이 수리되지 않는지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고철 판매가 돼가 외국으로 운송할 때는 마지막으로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고인 빗물이 있으면은 다 블로잉 합니다. N2로 질소나 에어로 풀어내가지고 드라이 시킨 다음에 하고, 그런 절차를 이번에 다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지시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공정 있는 데는 이미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사실 좀 이런 말 거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최근에 특히나 투자비가 생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에피션시하고도 효율하고는 관계없이 오로지 안전환경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고요. 수시로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취약지역,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안전단하고 계신 임원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간다면 앞으로 도로에서 누출 사고라든가 탱크에서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취약지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일뱅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위기관리 계획서 이런 걸 해가지고 준비해서 주민들께서 어느 선까지 이런 물질이 누출이 되면 어느 부분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하고 방독면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걸 매뉴얼화 해가지고 주민들께도 배포한다든가, 그 다음에 악취 감지기를 갖다가 어느 부지 경계선까지 설치해가지고 항상 감시를 할지 주민들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플레어 스텝 모니터링 설비를 구축해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저희 스마트폰으로 감지를 한다든가
그런 걸 갖다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 안전관리팀에서 요목조목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향후에는 훨씬 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KCC 같은 경우는 사고는 한 번 있었죠. 작년인가 같은데요. 예, 이문수 예, 씨 8월 달이었습니다. 예, 공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폭발하고 화재하고 같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화재 사고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KCC 쪽에 사고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사고 대비를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께 우려를 자아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 화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안전과 환경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뿐만 아니라 업무를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단지 그 플랜트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화학플랜트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기에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 및 여러 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2019년 1월부터 지금 저희가 매일 아침 1시간 그리고 오후 1시간 각 모든 플랜트를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순찰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전에 혹시 누출이라든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 및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루어졌고 특히 2019년 최근에 1년에 대산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 사례를 당사 같은 경우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유출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도 역시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물량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한테 협조 공문을 다 보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라고 했고 특히 당사 정문을 통해서 반출되는 모든 탱크로리뿐만이 아니라 운반차는 사전에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한 지구가 보이게 되면은 출문 자체를 금지하는 쪽으로 아예 프로세스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많은 회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사도 올해 상당히 많은 시설 투자 쪽에 있어서 전년 대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절대 매출액이 약 1,000억 원 정도로 적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을 수는 있으나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가된 금액을 시설 개보수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적으로는 작을 수는 있으나 전년 대비 약 700% 이상 증가된 쪽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비의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쪽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께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파를 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당사도 역시 이와 관련돼서 비상 대응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 대응 매뉴얼을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10월 달에 예정된 합동 소방훈련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를 통해서 혹시 다소나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게 저장 탱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려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정기 검사가 2020년 말이지만
1년 반 이상을 땡겨서 올해 전체 목에 저장 탱크 중에 약 80% 이상을 조기에 배관 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전부 다 개보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산 레이저 5사 분들이 사고와 관련돼서 대책이라든가 향후 안전 조치 이런 걸 들었는데요. 제가 내부적인 거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확 와닿는 건 없습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도 못 믿기 때문에 뭐 전문 외부 업체로부터 우리 한번 검사를 받아본다든지 이런 거 없네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검진 받잖아요. 다 자가 진단만 한다는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자, 우리 저 시청하고 도청은 좀 잠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순서 정하지 말고 우리 주민 중에 계신 분들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기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회의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대산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좋다.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확인 좀 볼게요. 그 2019년 1월 24일 날 LG화학 시정실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시정실이 전수하는 큰 화재인데 목살이 하나 탔다 이렇게 하고 신고한 적 있나요? LG화학에서. 초기에 그쪽에 연기가 되게 많이 발생하면서 이 신고를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 안쪽까지 이렇게 불이 확산되거나 이런 쪽에 대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고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정실이 전수하는 큰 화재인데 뭐 보니까 목사기 하나 이렇게 탔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한 게 맞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 우리도 그렇게 그 안에 이 실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좀 난 그런 상태에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였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다 또 소방서에서 와서 또 조사도 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신고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몇 분이나 됐어요? 신고하신 지가? 예,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15분 이내로 지키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좀 지났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이 지나서 이게 15분이 저기 아니라 잠깐만요. 어쨌든 예, 이렇게 허위 신고가 늦게 이렇게 신고를 한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2월 12일 날 12시경에 하나토탈 EVA 공장에서 압출기 드럼 해체 작업을 하던 중에 폭발과 함께 화염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작업자가 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신고도 안 했다. 우리 하나토탈 맞나요 이게? 신고는 당연히 신고를 했나요? 예. 그런데 이제 신고를 했더라도 좀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려진 후에 이렇게 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1차 이번에 사고 났을 때도 1차 신고할 때 좀 많이 지연을 하신 것 같고 2차 사고는 뭐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사님들이 더 분개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리 하나토탈이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거는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희석이라는 거하고 일단 배출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희석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기 정화 장치 하나에 4개의 설비가 달려 있습니다. 4개의 설비가 가동이 안 될 때는 이쪽으로 공기 정화 장치로 가는 것을 잠궈야 된다.
그런데 잠그지 않았으니 그냥 설비가 이 배출을 안 하는데 안 잠궜으니 공기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것은 희석이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것은 그 설비를 가동 안 할 때는 잠궈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못한 게 부처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법 방윤지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보일러가 겨울에 이제 물기가 있으면은 가동 안 하면 동파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정 내에 그 미소량의 그 수분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건조하는 장치를 드라이어라고 하는데 그 드라이어 밑에 한 2cm 정도 되는 겨울의 그 습기를 미량을 제거하기 위한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비가 겨울에 동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분을 빼는 드레인 장치를 했고 그것이 이제 폐수 처리 장치로 연결됐는데 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가지배관이다. 그 내용물이 순수 물이고 폐수 처리 장치로 연결됐지만 어쨌든 그거는 가지배관이다. 이렇게 된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토탈이 2017년도인가요? 수수익을 보니까 1조 5,150억을 벌었네요. 대산은민들은 우리 기업이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환경적인 피해를 대산은민들한테 미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산 화학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끼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일까? 1조 2,626억 원을 1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 이거 알고 계신가요? 또 한 가지는요. 대산 석유화학단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 수가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446명입니다. 이게 어디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환원사업을 한번 볼까요? 환원사업. 우리 LG도 있고 롯데도 있고 다 여기 메이저 오사가 계십니다. 말로는 이제 대사님들하고 같이 상생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상생하셨나요? 대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4조 3,210억 원이라는 흑자를 냈어요. 엄청난 흑자죠. 4조 3천억이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대산어민들한테 연간 피해는 1조 2,626억 원의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대산 지역에 지금 이제 소금을 당장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이 송악가루 소금이라 해가지고 좀 소금 가격이 좋아요. 비싸고. 이게 한 포도 나가질 않습니다. 한 포도. 그럼 대산읍에서 생산된 우리 조합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어떨까요?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산 지역의 환경이 깨끗하고 좋다.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 나사에서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지역을 대산하고 인도에 접나가라고 두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 발표했다. 대산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유가 우리 대산의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기업인이 아니라 같은 우리하고 같은 대산은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도 많이 할 것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큰 피해를 지금 계속 입히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님들하고 상생하고 이럴 생각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틀렸나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충남연구원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입고 있다. 아까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 얘기했죠. 화학사고 났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다 죽으란 얘기죠. 그리고 도로가 자기들은 꽉 이거 빨리 대피하라 이래가지고 도로가 꽉 차서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 이런 말씀 한 번 안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순서 상관없이. 네, 먼저 처음 인사 앉아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산농협조합장 김기곤입니다. 제가 당선된 것은 3개월밖에 안 돼서 지역 현안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해서 처음 알고, 사실 저는 화학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지금 1년에 금년 들어와가지고 1년에 계속적인 기업마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대산읍민 전체가 정신적인 불안에 많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업인들은 물론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떠나는 대산읍민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참 몸둘 바를 모를 이런 심정입니다. 또 특히 제가 농협조합장으로서 우리 국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아까 정갑순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금을 생산해도 팔 데가 없는 이런 지역으로 지금 낙인이 찍혔고, 또 이런 화학사고가 계속 나서 각 언론의 계속적인 전국 방송까지 언론에 반복되다 보니까 소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나오는 쌀이라든가 이 농산물 자체가 지금 똑같은 농산물인데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지, 대산에 계속적인 대산에 공해 사고가 나고 화학 사고가 난다는데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과연 사가겠느냐.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워낙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간접적인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쌀이 판매가 안 되고, 또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오는 지금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이 마늘이라든가 구매 그 타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기업 쪽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모두의 4개, 5개 회사에서 환경 안전 담당 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아직도 이 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례적인 그 사고다, 우리 기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사고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 또 사고가 나면 어떤 빨리 전파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홍보를 하고 빨리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불신도 없고, 또 같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주민도 인정을 하고 도와주는데 그런 거를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사고에 대한 어떤 보상 시에 보면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몇 건을 보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불황 몇 개가 아니고 이제 사고가 나면 지난번 하나 토탈 사고도 마찬가지고 대산입 전체는 물론이고 서산시까지 지금 다 우려를 하고 그쪽까지 이제 냄새가 나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주민들이 늘어나는데 아직도 이 기업에서는 그냥 그 동네 몇 동네 이게 옛날 30년 전에 초창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좀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업에서 좀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초고속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어제 밤에 제가 어젠가요? 밤에 잠자다가 밤 12시에 아까 LG라고 했죠? 카톡이 울려서 봤습니다. 근데 굴뚝에서 까만 불이 아니고 까만 연기가 나오는 거를 밤 12시에 찍어가지고 저한테 전송이 왔어요. 저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지만 이만큼 주민들이라든가 그 주위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공해라든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기업에서 아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화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좀 옛날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좀 개방적이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 자리에서 제가 솔직한 그런 지역 주민의 이렇게 의견을 대신 좀 전달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산업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장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에서 매출이 6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플레어스텍 그름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패널 사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유액 공장 그 검댕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산읍면에게 해준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움직이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국가에 기여하는 게 크기 때문에 대산읍면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우려하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환경 쪽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지난 사고보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대비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향후에 어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이런 사고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빨리 대처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면 저는 아까 그 비상 대피라거나 이런 쪽이 지금 어쩌면 이 대산 지역의 공단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사가 그런 비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따 그 공장장들께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무자들끼리 좀 모여서 각 사에 지금 현재 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모든 물질들이 다 몸에 안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조그마한 사고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공통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만약 대피하는 장소라면 그런 대피 장소도 일치시키고 또 하는 그런 대응하는 쪽 그런 부분도 좀 단순화시켜서 그 향후에 정말 실질적인 그런 이 주민들의 대피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어떤 그런 쪽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무국장 얘기의 논점은 물론 LG가 국가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그것으로 골등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을 상쇄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LG화학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노사에 계신 분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게 맞습니다. 보니까 5조 4,694억 원을 냈네요. 국세를. 엄청나게 기여한 거죠. 우리 지방세는 745억입니다. 0.1%도 안 되는 게 우리의 몫이죠. 제가 기왕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6조 매출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서산 당지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량 충남 전체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총 부유분진, 또 미세먼지 PM10이나 초미세먼지 PM2.5는 충남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염물질 배출량의 경우 대산 단지 입지로 인해 서산시 배출량이 충남 총 배출량의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장갑순 의원 엉뚱한 얘기하더라 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온실 가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환산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가장 많이 내요. 2,328억 2,600만 원이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롯데는 얼마인가? 1,809억 8천 1억 이란 돈을 또 손해를 끼치고 있고요. 한화토탈은 1,379억 8,300만 원. 우리 오일뱅크는 1,151억 5,900만 원이란 이런 우리 지역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환경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서 못 합니다. 일부러 안 해요. 대산의 인구가 서산시가 인구가 18만입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를 능가한다. 대산에 몇 년 있으면. 이런 기대를 했던 게 대산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대산의 인구가 반토막 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배동훈 이사님. 배동훈, 전 오사공이 부탁드리는 게요. 앞으로 지원 사업 하지 마세요. 환원 사업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안전하고 그 환경 쪽에 좀 투자를 하셔서 예전에 공장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 놓고 숨쉬고 어린아이들도 마음 놓고 뛰놀던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환원 사업 할 필요 없어요. 그 1년에 얼마씩 얼마씩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진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은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알리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도망가야 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기다려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LG 같은 경우도 패널 유출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거기 지원 갔던 소방대원 얘기 들어봤죠. 의용소방대원 얘기 들어봤죠. 뭔지도 모르고 가서 지원 갔던 거 가서 물 청소하는데 지원 갔단 말이에요. 그게 패널이라고 그랬으면은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끔을 하고서 지원을 받도록 그 지원 요청을 해줬어야죠.
예? 그래야지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하고 아무 물질 이게 무슨 물질인지도 모르고 위험에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그 상태를 정말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사사공이 안전 실무 담당자님들 그 도로로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유해물질 그 리스트를 좀 우리 발전협의회에 기왕에 모이셨으니까 이 기회에 다 숨기지 마시고 그것 좀 다 뽑아가지고서 우리 발전협의회에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그런 탱크로리들이 지난번에 조금 흘렸지만 만약에 그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복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어떤 식으로 대피하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물질인지. 그리고 저기 시청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발 과장님, 혹시 그 주민들한테 이런 냄새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전화 혹시 받아보셨어요? 개별로요? 예, 아니 개별 아니라도 시청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다 소리를 들으셨느냐고요? 그런 거를 보고 받으신 적 없어요? 저번에 유증기 사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병원 가야 된다는 얘기 그때부터 이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그때부터 왔지.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그 화학 관계는 화학 쪽으로 해서 환경 쪽으로 하지. 근데 환경과에서도 그러나 시청에 하나 이거 TF 팀이 구성됐으니까 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봐드릴게요. 매뉴얼 있나요? 제가 지금 지난번 그 시장님 초도 2019년도 초도 대산 순실 때 만약에 이런 화학 재난물질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었거든요. 매뉴얼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매뉴얼이 어디에 있나요? 저희 화학사고 관련 매뉴얼이 그 80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시청에서 저희가, 준비한 매뉴얼.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화학사고를 거치면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 그 실과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매뉴얼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해서 다시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었죠. 있었는데 아니 있었다는 거는 그 매뉴얼은 그 저기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 말고 그거 있는 거는 저도 환경부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그거 말고 시청에서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지난번처럼 지곡 주민들 지곡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이며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며 또 대산 지역에서 어떤 누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어떤 식으로 대피를 시키고 또 사고가 났으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게 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아니 전에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 환경부 매뉴얼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시장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 아니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우리는 매뉴얼 다 갖춰놓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던지 허위 보고를 하셨던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런 매뉴얼 없는데 그 매뉴얼이 있다고 거짓말 하셨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네요. 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 지금 만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기왕에 만드시는 길에 그냥 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전체 다를 아우르는 좀 저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페놀 누출했을 적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대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그런 어떤 누출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딱 거기 지나가는데 경찰들 딱 도착해서 방독면 쓰더라고요. 소방관들 저거 해가지고 완전 무장 산소통 쥐고 딱 뭐하더라고요. 딱 그러면서 신호대기 섰어요. 자, 이 신호를 내가 위반하고 갈 것이냐? 이게 뭐가 분명히 쏟아진 것 같긴 한데 완전 무장하고 있으니까 뭐가 쏟아진 것 같긴 한데 이걸 내가 신호를 지키고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신호를 위반하고서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될지 판단이 안 서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이마트 앞에는 지역 주민들 차가 섰고 소방차들 와 있고 경찰들 와 있으니까 다 구경 와서 있어요. 이렇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왕에 매뉴얼을 만들 적에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는 경찰들이 만약에 하면은 그 방독면을 써야 될 그런 정도의 사고라고 하면은 프리패스 시키도록 경찰들하고도 뭐하고 소방서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지난번에 지국 주민들도 와서 회사들한테 매뉴얼 너희들 만들어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매뉴얼들은 회사들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뭐 직원들이 폐물 잃었을 때, 폐물 유출됐을 때 직원들이 뛰어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지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미숙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시과 간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언제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뭐 하실 건가요? 또 이렇게 그냥 의논만 하시고 하시다가 한 1년, 2년 또 그렇게 가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한 지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사고 나서 설명회 할 때마다 시청 그 환경생태과장님 오시고 이렇게 뭐 있을 때 시청에서 매뉴얼 만들어 주세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주세요. 계속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방위 훈련하듯이 한번 정말 한번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한번 훈련도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간에는 이제 환경부에 있는 화학사고 매뉴얼이 따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과잉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좀 과민하게 대응하자 해서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과잉 아닙니다. 과잉해야 됩니다. 글쎄요. 실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시청에서는 지금 4사 5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도 행정직이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벤젠이라든가 VOC 뭐 이런 류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환경 분야는 환경팀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벤젠 물질에 더 위험한 물질이 있어요. 취급을 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불산 뭐에 그뿐 아니라 이온하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 물질에 대해서 또 벤젠 같이 이번에 사고 발생 어떤 그 사고 수습하는 과정이 또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죠.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참 LG라는 기업은 참 뭐 안전에 투자를 최우선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타이밍이 좋은지 기회가 좋은 건지 하늘이 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타이밍이 참 묘해요. 우리 발전협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다. 서울 본사로 갑시다. 또 서울의 본사 또 이 대표님이 또 바뀌시고 했으니까 또 얼굴 좀 뵈러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느닷없이 또 그냥 또 이틀 전, 3일 전에 또 하나에서 뻥 터지는 바람에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본사 가서 또 대표님을 좀 만나려고 했더니 또 그 기회를 안 주시네요. 그 기회를 안 주시고 또 안전에 투자를 최우선하는 기업 또 직원이 안전이 또 최우선 그래서 직원들 지금 그 사택에는 지금 사택에서 지금 서산으로도 뭐 돈 주사 이주시키고 있나요? 월뱅크도 지금 마찬가지로 갔다가 이주하시는 분들 뭐 8천만 원 대출해 주죠. 나가시는 분들 지원해 주죠. 사택이 부족해요. 제가 알기는 그냥 나홀로 갔다가 사모님들하고 자녀들은 다 서울에 살고 있고 여기서 그냥 나홀로 사택을 지세요. 차라리 그냥 저기 그 원룸 같은 거를. 네? 그 사택 넓은 데다가 가족이 다 같이 살고 그 가족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우리하고 같이 다녀야죠. 서산이 나가는 분은 현재 사택 부족해서. 네. 대산도 많아요. 여기 좋은 아파트 한성 아파트도 있고 미분양입니다. 예? 대산 살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산에 사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단 말이에요. 여기 같이 살 수 있게끔. 개인들이 자유있거든요. 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예? 아니 안전한 곳으로 서산으로 갔다가 다 보내놓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요. 남아있는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예? 사사에서 돈 벌어서 생활하고 쓰는 건 다 서산 가서 쓰라 그러고
안전하게 가족들 서산으로 갔다가 서산까지 방어막으로 갔다 해야 된다? 서산 나가라. 돈을 여기서 벌어야 된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전하고. 네? 지역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셔틀버스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손만 들으면 다 실어줘요. 그 여기 지금 대학단에서 버스가 지금 뭡니까 저게 지금? 이 지역에서도 소변이 많았습니다. 네? 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들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지금 뭐 다른 데 가서 모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지금 월뱅크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롯데에서 큰 사고 났죠? 네, 현재 노출상 났죠? 자, 그러면 우리 그 하나의 김현철 사모님 아세요? 원인에 대해서 아세요? 롯데 벤제뉴 실신 사건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김홍영 사모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설명 가능합니까? 예. 박 사모님. 예, 정확히 알고 있고 예. 우리 자체적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문인사님 알고 계세요? 저는 벤젠사고 보면 유리사고하고요. 생각하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환경팀하고 총무팀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떤 하나의 사고도 그 회사에만 사고가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해라. 만약에 벤젠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에 나와서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원인과 함께 그 주민 설명회를 할 때는 나머지 각 회사에서도 참여를 해라.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이 뭔지, 우리 회사에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렇게 점검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요. 근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LG 사고가 페논 사고도 발생이 됐을 때도 저는 하나든 현대든 KCC든 롯데든 다 나와서 물론 그 기본적으로 갖다가 원인은 분명하게 파악이 됐지만 그것 또한 왜 그랬는지 어디서 미스가 났는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싶었는데 LG에서만 나와가지고 그것만 주민 설명을 하고 말더라고요. 이 사소한 사고 또한도 하나든 같이 5개 사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공유해서 그 원인이 우리 회사 과연 안전한가 과연 정문 앞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 노력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하나의 사고가 왜 지금 하나에서 지금 유승민 사고가 지금 하나만 일어날 것 같아요? LG에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KT 롯데에서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이종학 국장님, 사전일을 김숙 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하도 사실 해도 안 들으니까 할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고 날 때마다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책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회사의 환경 문제를 대표해서 나오신 임원분, 그리고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나 건의사항이나 그런 대안을 전부 다 그 확정될 수도 없고 반영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여태도 공장의 단일 공장 주재 임원님들까지는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항상 똑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상황을 직지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지금 대안 그거는 환경 담당하고 계신 임원님들이 하실 일이고 회사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제발 좀 본사에 회장단이나 대표한테 꼭 보고 좀 하셔서 주민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대상공단 현실이 이렇고 주민들의 안전이 이렇습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사람이라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해서 17일날 그 사고 났을 때 중학교 운동장에 중학교 체육관에 영지중학교하고 대산중학교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유증기가 자꾸 유출돼서 냄새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스크, 방독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들 그 방과 그 퇴교 그 행사 끝나고 하는 거를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거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방독면이나 마스크조차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몇 개가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왔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걸로 지켜져야 되고 오늘 이 상황을 정말로 회사 오너나 대표들한테 꼭 좀 보고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대책이 꾸려서 그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을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의를 좀 한마디로 이거 뭐 방송되는 거예요? 뭐예요? 뭐 기사로 납니까? 예. 예, 저 한 가지만 그럼 이거 좀 해주세요. 그 보고 체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토탈하고 저희 시청에다가 우리 발전에 비해서 이 사고는 5월 17일 날 났죠.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혹시 4월 30일에 공문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예. 모르고 계시죠? 하나토탈은 알고 계세요? 상무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윤희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4월 30날 수신 하나토탈 주 총무팀장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기사에 하고 4월 26일 날 공장에 폭발이 발생을 하고 주민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야만 했습니다. 노사 분규로 인해서 이번 그 TA 내용들이 그래요. TA 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공문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니, 총무팀에서 받았다는 얘기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우리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요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고 하나토탈에다가 우리가 이런 공문을 보냈고 TA 기간에도 점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제대로 TA를 하고 점수를 하고 안전한 가동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공문을 보냈고 시청에다 또한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지만 시청에서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낸 결과가 뭡니까? 이런 대응 사고로 초래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누굴 믿어야 돼요? 우리 주민이. 분명하게 이 문건에 대해서 공문에 대해서 저희 시청에서 분명히 문책을 할 겁니다. 저희들. 누구를 믿어야 되냐고 우리 주민들이요. 네. 이거 시간을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예, 이런 김영수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애석하기도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분개까지는 아니지만 불화가 울르네요. 솔직히 저는 지난번 지사님과 같이 대책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자 책임이다. 기업 대표로 오신 우리 상인들, 직원분들 들으시기에 불편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분명히 저는 주민 한 사람이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입니다. 모든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 책임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오늘 대화회장에서 느낀 걸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어요. 첫째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반학위 합동으로 그 대산 산업단지의 그 감시 체계라면 좀 격이 그렇지만은 비상 정기적인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울러서 지금 화학사고 우리 김 위원장이 맡으신 거, 특별위원회 맡으신 거, 특별위원회를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지만 요거를 좀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 해가지고 간 참여시키고 학계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공식적인 기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배동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지금 화학 물질 같은 거 유해하고 아주 위험한 물품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 일지 같은 거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하듯이 그 물량 이동이 있을 때 요거를 그 노선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거를 협의회 이끄는 단체가 성립이 된다면은 그런 예고제가 있으면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측 우리 이모님들 아까 말씀하실 때 매뉴얼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쿵이답하시다 찝어서 내놓는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하겠습니다. 잘 해봐야지요.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사실 우라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 같은 매뉴얼이 성립되기를 바라고요. 그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사내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나온 얘기예요. 그 경고 방송 같은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사내에서 사내대로 하지 말고 그 주민들 같이 들어야죠. 왜? 회사는 아까 기여도도 말씀하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사는 돈 벌러 왔어요. 돈 벌어 가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 가면서 여기서 그 부산물 같은 거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께 불편한 요인이 발생됐을 때 즉시 같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저 박상준 상무님 말씀 맞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노동자들이. 그렇지만 인근에서 뭣도 모르고 앉아있다 그냥 눈 끔먹거리고 당하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이에요. 진짜 흘려버리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 측에서는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사소한 거 하나 생각이 났어요. 화학사고는 바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언제든지 다니면서 볼 수 있게 풍향계 같은 것도 좀 진짜 요소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화학사고 발생됐다 했을 때 바람이 오는 방향에 tum지막이 꽉 둘러보고 빨리 피할 수 있게 뭐 차로 뭐 이동해서 모여서 이동하고 전 늦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집에 붙잡고 있어라. 아니죠. 빨리 뛰어나와서 바람 안고서 피해야죠. 그런 생각을 느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서 자꾸 주원본 말씀드리면 회의도 장황해질 것 같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같은 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하기 얼굴 뜨거운 얘기입니다만 아까 배 회장님 제가 언젠가 그런 농을 했어요. 그 무슨 행사 때 와가지고 임원분들한테 조금 더 상급 임원분들이었어요. 지역 행사 같은 때 5천만 원 이런씩 행사비 후원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일자리 얘기만 했어요. 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갖춰서 지역 인재를 채용해주는 그런 걸 하세요. 소모적으로 무슨 적선하듯이 말이야. 행사 때 5천만 원, 몇천만 원 주고서 우리 뭐 했습니다 하고 수건에다 회사 상호 찍어서 난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건강 문제는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피해보는 만큼이라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이런 직접적인 문제 회의장에 사실 두 번째가 와봤습니다. 지난번 하나토탈 가서 도지사하고 우리 관계기관 대책회의할 때 처음 직접적으로 참여했고요. 오늘 지역 주민들의 어떤 대환 같은 건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자 왔어요. 많이 갑갑합니다. 회사에서 이윤을 성립해서 취득해서 나가시는 만큼 이 지역에 소위 뭐 부작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후유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생기는 거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 이 시점 이후부터 실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서산시도 나와 있고 청천면도도 나와 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 PF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손일종 국회의원님이 환경에 또 관심이 굉장히 크신데요. 우리 양준호 부장관님 오셨네요. 혹시 이 말씀은 좀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만 좀 간단하게 말을 좀 해주시죠. 그 뒤에는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예. 저는 이런 자리에 오늘 처음
궁금한데요. 이게 그 지역민들하고 이제 다니하고 기업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잘잘못을 꽉 쥐고 이런 자리로 이게 계속 운영이 된다면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나오지 마셨어야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분을 내보내세요. 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으시면 나오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분을 나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원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들을 자세가 안 되고 지금 그 상황 인식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일뱅크 같은 경우 2주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몇 년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사택 모자란다고 하는 얘기는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했었던 이야기고. 매동 이사님,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인의 행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뭐 시시콜콜이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이은주 차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시죠. 저는 한성국 차장 이은주고요. 그 민원 접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번 하나 사건 이후로 장갑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사에서 많은 이윤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하나 사건 이후로 대상부에서 4시에 하교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회사의 직원 자제분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하대도 인근 지역 아이들은 그냥 하교하라는 그냥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대처가 사실 그거는 시에서 할 일이라고 기업이 미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시킬 때 인근 하대독 아이들 같이 탑승해서 학교시키는 방법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배차 시간이 대산은 늦어서 대산으로 가는 거 배차가 너무 늦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할 때 30분을 그 악취 때문에 치료받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회사가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많이 이익 추구를 하면서 이미지 홍보를 하려고 많은 연예인들의 고액을 주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이게 곧 주민과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면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모든 대피가 실현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랑 간에서 정말 이거를 연습을 해서 아이들 학교를 회사에서 책임지고 자기 아이들 다 학교시키는 것처럼 정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해서 한번 실현을 해서 주민 대피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때 대산 고등학교가 조기 기가 조치를 했어요.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해산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타고 지역 주민의 자녀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LG에서도 우리는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방송을 했죠. 그런데 독고 닐리 마을 해관 방송 장치는 고장나 있었어요. 다 방송을 하면 뭐예요?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어저께 회의에서도 제가 좀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야, 이제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대상공단이 30년이 됐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행정기관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수십 번 바뀌었고
요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바뀌었어요. 정작 주민들만 안 바뀐 겁니다. 왜 이 주민들이 안 바뀌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계신 주민분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24시간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나온 농수산물을 드셔요. 만약에 환경적인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이분들은 보이지 않게 너무나 큰 타격을 지금 신체에 받고 있다, 인체에. 이걸 조사할 때가 이제 드디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왜 주민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을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은 30년의 한이 맺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0년간 경험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산 농민들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나 치고 억지나 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30년 동안 해왔어요. 참을 거 참고 예의 지키고. 근데 돌아온 건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주민들이 저럴 만도 하다라는 걸 느껴야 될 겁니다. 오늘 서산시 중청남도 좀 기도관님 모셨는데 이런 뜻을 국내 뜻을 좀 잘 전달했으면 좋고요. 잘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학안전사고 대책회의라고 저희 민간에서 주도해서 회의를 좀 했는데요. 어떤 참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은 긁어주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분들도 얘기했고 또 행정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조속하게 사고는 분명히 또 발생합니다. 그럼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매뉴얼이 됐든 뭐가 됐든 꼭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화학안전사고에 대한 대책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죠? 예. 예. 뭐 이거 박수치기도 그렇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야지.